여러분, 어제죠. 2026년 3월 31일 대만 경제부로부터 정말 이례적인 승인 소식이 하나 날아왔어요. 대만이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금기처럼 여겼던 TSMC의 3나노미터 최첨단 공정을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를 내준 건데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아니 3나노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삼성이나 TSMC가 벌써 2나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건데 3나노라고 하니까 제일 끝판왕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을 휩쓸고 있는 엔비디아의 가속기나 애플의 최신 칩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찍혀 나오는 주력 최첨단 공정이 바로 이 3나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일본 반도체라고 하면 어땠나요? 1980년대 영광을 뒤로하고 구형 반도체나 겨우 만드는 기력이 다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예전 영광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대만 본토에서도 3나노, 2나노 다 만들고 있는데 장소만 일본으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입지가 왜 좁아진다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공장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의 생리를 뜯어보면 이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판이 바뀌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지금 전 세계 큰손들이 가장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게 바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입니다. 그동안은 대만이 위험하면 대안은 삼성뿐이야 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찾던 기업들이 이제는 안전한 일본에서 만드는 TSMC 칩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험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와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초 체력을 가진 나라죠. 세계 최고의 소재 기업들이 TSMC 공장 바로 옆에 딱 붙어서 24시간 밀착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수율은 더 올라가고 우리가 TSMC를 추격할 틈도 주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효율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삼성과 TSMC의 양강 구도에서 무게추가 TSMC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게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만 정부의 마음을 이토록 단번에 훔쳐온 것인지 그 뒷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인 설계도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판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약 4년 전 미국의 사례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2022년 미국 애리조나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은 보조금, 똑같은 3나노 공정 요구, 그리고 똑같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까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판박이 같은 상황인데 왜 그 결말은 이렇게나 다르게 흘러가는 걸까요? 먼저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이든 정부는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보따리채 들고 와서 TSMC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 그래야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지. 표면적으로는 든든한 동맹이었지만 그 속내는 사실 아주 고압적이었죠. 영업 비밀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대만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데려와도 미국식 노동법과 복잡한 환경 규제를 아주 깐깐하게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땠나요? 미국 공장은 공사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현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기술만 뺏기는 것 아니냐는 대만 정부의 불신만 키우게 됐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TSMC를 유치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압박 대신 치밀하게 설계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문화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일본 구라모토는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무엇보다 제조업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닮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미국 노조 대신 성실하고 꼼꼼한 일본 엔지니어들과 손을 잡게 되니 TSMC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녀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줄 알지만 사실 이 거대한 설계의 시작은 그녀가 장관직을 맡고 있던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범했던 실수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고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을 때 가장 가려워할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첫 번째 카드는 단순히 돈을 얹어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규제를 법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압도적인 행정의 속도였는데 그 비밀은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 시절에 정말 목숨 걸고 통과시켰다고 알려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조금 생소한 법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딱딱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를 뜯어보면 TSMC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왜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반도체는 이제 산업을 굴리는 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심장이다라고 선언하며 이 법안을 통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모든 과정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일본 같은 관료사회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서류 뭉치 들고 수십 군데 부처를 다니며 몇 년씩 시간을 버리는 게 예사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만든 이 법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TSMC가 원하면 물이든 전기든 인허가든 국가가 나서서 한 번에 해결해준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법으로 딱 박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각종 규제와 인력 문제로 묶여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은 2022년 4월에 착공해서 단 2년 만인 2024년 2월에 개소식을 열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수조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TSMC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겪었던 그 답답함이 일본에 오니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치밀한 설계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망언이라고 불렀던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최고의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아마 아니 정치인의 독설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도의 심리전은 바로 그녀가 중국을 향해 뱉었던 거침없는 입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만의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다 라는 말을 아주 전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발언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일본이 우익 본색을 드러내며 동북아 긴장을 조장하는구나.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들은 대만 정부의 반응은 우리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매일 중국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대만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쳐주는 이웃나라의 총리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천문학적인 보조금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안보 보험처럼 들렸던 거죠. 미국은 멀리 있고 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내놓으라며 팔을 비틀지만 바로 옆집에 있는 일본은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시그널을 아주 일관되게 보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안보적인 불안감을 정말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TSMC라는 기업의 마음을 넘어서 대만 정부라는 국가적 결단까지 이끌어낸 건데요. 결국 그녀가 뱉은 거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만의 최첨단 기술을 일본으로 끌어오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안보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대만 본토는 위험하니 너희의 가장 귀한 기술을 안전한 우리 집 일본에 좀 맡겨두지 않을래? 이 유혹적인 제안에 대만 정부가 결국 3나노라는 빗장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하지만 대만이 바보라서 이 제안을 덥석 넘어간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만 역시 일본을 자신들의 방패로 활용하려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N1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대만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본에게 3나노를 허락하면서도 절대로 넘지 않는 최후의 선을 아주 단단하게 그었거든요. 그게 바로 N1 전략입니다. 일본이 이제 막 3나노 공장을 돌릴 준비를 할 때 대만 본토에서는 이미 그보다 한 세대 앞선 2나노, 1.4나노 공정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칼은 우리 집에 두고 그 다음으로 좋은 칼은 일본 너희 집에서 만들어 라는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계산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 본토의 공장들이 멈춰버린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그야말로 마비가 될 겁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3나노 공장이 그 물량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의 생존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죠. 결국 대만은 일본의 제조 기술과 자본을 빌려 자신들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만 안보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인질로 세워버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려 했다면 대만은 그 요새를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외부 성벽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어제 대만 정부가 도장을 찍어준 계획표를 보면 TSMC 구마모토 제2공장은 다가오는 2027년에 첫 삽을 뜨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3나노 칩을 찍어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2년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력 하나로 버텨온 그 시장에 일본의 정교한 제조 능력과 TSMC의 파운드리 노하우가 결합된 일본산 3나노 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들은 차갑고 정교하게 자신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반도체로 되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이 치밀한 설계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냉혹한 국제 정세의 파도를 읽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정교한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기술력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전략 싸움이 되었습니다. 2008년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 첫 번째 웨이퍼가 나온 그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리 대신 역시 우리가 한 수 위였다는 승전보를 올리려면 지금 당장 우리도 감정을 뺀 차가운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